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은 어제 저녁 뉴스를 보셨나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시던 80대 어르신이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뒤에야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자녀들도 있었지만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편물과 택배가 쌓여가는 모습을 이웃들이 보고서야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믿었던 우리의 상식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산이나 건강뿐일까요? 아니면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와 연락이 끊긴 어르신, 혹은 바쁜 자녀들 틈에서 소외된 부모님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진 않았나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사회적 관계와 활력이 어쩌면 더 깊은 외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결들은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결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라. 죽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마세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활력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한 생활에 젖어 계셨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되찾으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정해두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아침 6시에 공원에서 한 바퀴 걸어보세요. 일주일만 지속해보면 몸과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산책을 한 뒤 5분간 스트레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식사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었습니다. 산책 중 이웃들과 안면을 트고 공원에서 장기를 두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우울감을 덜어주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수면 패턴은 숙면을 도와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의 명상이나 아침 산책으로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보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활력은 곧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관계와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둘째, 공간에 변화를 주어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 같은 감정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은 공간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어르신은 배우자와 사별한 뒤 10년 동안 집안 구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화분을 들여놓고 가구 배치를 바꾼 뒤로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창가에서 화장을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나가셨죠. 이 어르신의 사례처럼 공간의 작은 변화가 마음과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밝은 공간과 정리된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화분이나 의자를 놓는 것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튼을 바꾸거나 화분 하나를 놓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벽에 가족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간의 변화는 곧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집안에서의 동선을 고려해 가구 배치를 바꿔보세요. TV 앞 소파를 창가 쪽으로 옮긴다든지 주방 식탁을 창가로 이동시켜 식사 시간을 더 밝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명을 따뜻한 색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아늑해지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품이나 인테리어 아이템을 활용해 보세요. 아로마 디퓨저, 조명, 벽시계, 쿠션 등을 추가하면 집안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베란다나 발코니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세요. 식물을 기르며 생명의 흐름을 느끼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공간의 변화는 큰 공사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오래된 커튼을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벽지에 간단한 포인트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위치를 바꾸거나 소품 하나만 추가해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집안의 환경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를 통해 심리적 활력을 얻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잘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편안하고 밝게 느껴진다면 하루하루가 더욱 활기차게 시작될 것입니다. 공간의 변화를 주는 작은 시도를 통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혼자 걷는 길은 멀고 지루하지만 함께 걷는 길은 즐겁습니다. 관계는 삶의 에너지원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한 사교 활동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한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서예 교실을 시작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서예 교실에서 배운 글씨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즐거움도 찾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노래 교실에서는 함께 노래를 부르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스마트폰 강좌에서는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활동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관계의 확장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취미생활, 운동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동네 산책 모임이나 독서 모임과 같은 비공식 모임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책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친밀함이 형성되며 새로운 관계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방문해 보세요. 노래 교실, 스마트폰 강좌 등 관심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들은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확장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넷째,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라.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 말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배움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7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과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손주들과 소통하며 자부심을 느끼셨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성취감을 얻으셨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진을 찍고 영상통화로 가족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일은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 주며 또 다른 관계의 확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사회적 교류를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면 손과 뇌의 협응 능력이 향상되고 요리를 배우면 창의력이 자극되며 외국어를 배우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강화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배우세요. 스마트폰 활용법, 요리, 악기 연주 등 배움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 복지관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처음 시작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한 단계씩 나아가다 보면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새로운 영어 단어 3개씩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하루 10분씩 요리를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학습 모임이나 동아리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험과 성과를 위해 배웠지만 노후에는 순수한 즐거움과 자기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째, 나눔의 기쁨을 느껴라. 나눔은 행복의 씨앗이다. 받은 사랑을 나누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삶의 의미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이웃을 돕거나 재능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어르신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봐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아이들의 성장을 도우며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아이들은 어르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그 감사의 말들은 어르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 사례처럼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읽기 봉사, 손뜨개 모임을 통한 기부 등 다양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은 시간이나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대화나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안부를 묻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편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게 되면 새로운 친구와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존재 가치를 더욱 크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시간을 조금만 나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시작하는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째,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제주도의 한 어르신은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순간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을 완화하며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창문을 열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이웃과의 인사 한마디, 맛있는 한 끼 식사올 어부 디즈 아 블레싱즈.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 날씨가 좋았던 것, 친절한 말 한마디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감사 인사를 자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힘을 키워줍니다.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열면 그날 하루가 더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 바로 감사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대비하는 6가지 비결을 알게 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공간의 변화, 새로운 관계, 배움의 즐거움, 나눔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감사 인사를 해보세요. 주변의 공간을 정리하고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으세요. 주민센터를 찾아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밝고 따뜻하게 변할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는 집안 분위기를 바꾸어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관계는 외로움을 해소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즐거움은 뇌를 자극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나눔의 기쁨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이 모든 비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배움의 즐거움과 관계 확장이 더 쉬워지고 공간의 변화는 감사를 키우는 마음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나눔의 실천은 관계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하나하나의 변화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첫걸음은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해 보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면서 긍정의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밝고 따뜻하게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